감사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갈등 관계인 최재형 원장이 작심 감사를 벌인 거라는 해석이 나오자 감사원은 정기 감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을 하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9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직원 4명이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노후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보조학습 교사가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로 뜨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업체도 성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나 큰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사건이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10살과 8살, 이 두 형제가 코로나19 이후 학교도 가지 못하면서 엄마는 물론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 코로나 사각지대를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9천억 원을 거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주는 데 쓰는 게 최선인지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2만 원 지급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서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 발의 피, 지난번에 지원받은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지원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정도 금액인데 통신비 주게 된 거는 저희가 당초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는 큰 대원칙에 맞았고요. 세 발의 피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사실 통신요금을 대개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재고를 해달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비난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게 통신사 지원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에게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통신비 지급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 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비를 지급할 돈으로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 등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럴 룸이 없다. 정부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 제한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방역조차 정치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일부 개신교 극우 보수단체들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한 건데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서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심지어 방역조차 정치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불교계 지도자가 적폐청산을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자 협치를 잘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답변하며 나온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방역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며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 보수단체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개신교, 조작설을 주장하는 야당 인사 등을 겨냥했습니다. 지난달 기독계 인사들을 만나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교회 전체 신망을 해친다고 강조한 뒤 또다시 작심 비판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강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킨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 있어 부당함을 겪고 있는 건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 늘면서 좀처럼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6.5%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나 퍼졌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작설에 대해 최근 야당 의원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 극우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에 이어 정치권에서까지 조작설이 흘러나오자 강력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하고 방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에는 인력과 검사 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고 마치 방역 성과가 나타난 것처럼 발표한다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라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며 꾸준히 진단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막 때려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난 조작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부는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62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기관이고 채취된 검체를 진단하는 곳도 대부분 민간기관이라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 분석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서 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주말을 포함해 주 초까지 확진자가 줄고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검사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지 일부러 검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감사원이 어제 청와대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행정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정기감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최근 껄끄러운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감사원을 추켜 세웠습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혼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행보라고 호평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뿐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 범위를 확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자 야당이 긍정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재호 당시 균형발전위원장, 이용섭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대통령직 쪽 자문위원회로 자문료를 받은 이들은 문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비상임인 자문위원장 등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선 안 된다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가 어린이날 영상을 만들면서 용역을 먼저 발주한 뒤 사후 계약을 맺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외부 강의에 나선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감사원장 사이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정기 감사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섰고 청와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사이에 크게 터질 수 있는 진짜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남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직결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발표됐어야 할 감사 결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감사는 끝났다는데 왜 발표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안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감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보고하기로 했던 감사 결과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한 자리를 두고 청와대와 감사원장 사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감사 결과는 7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신임 감사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추천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최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됐고 감사위원회에 의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위원들 사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윤리감찰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당이 제명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당대표에 요청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명 이후로 김 의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 윤리감찰단장이 대표에게 제명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0억 원 상당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함께 지난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은 의원직은 유지시켜 줌으로써 마지막 배려는 했다는 평가입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당에서 제명을 할 경우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경우 현재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의원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이제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상직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추석 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안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공수처 추진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감지됐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는 야당 대신 국회나 법학계가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공수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조직을 가시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 운명이라며 사퇴를 거부한 것도 이런 당의 방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역시 야당의 공세에 등 떠밀리듯 추 장관을 바꿔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야당을 중심으로 경질론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즉각 교체하지 않고 명예로운 퇴진을 배려한 선례가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 출범 이후 추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검찰 수사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휴가 만료일 이틀 뒤 서 씨에게 연락해 부대 복귀를 촉구한 당직 사병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 씨가 왜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2번째 휴가 만료일은 2017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 이상 휴가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임병장 회의는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병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이 2차 휴가 종료일인 6월 23일 서 씨가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측에 사전 승인이 없었다면 이날 이후 부대 밖에 머문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는 옆중대 소속이라며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 해당 2개 중대는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현 씨 역시 부대 회의에 참석했고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이 이 회의에서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차 휴가 이후 개인 연가를 덧붙였다는 서 씨 측 주장에 신빙성을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열한 야간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새치혀, 이 정치권에서 논란인데, 이 고려시대 서희 장군 단판 때 나온 말이 이 새치혀죠. 네, 싸움이 아닌 협상을 통해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땅까지 얻은 서희 장군을 가리켜서 새치혀로 적군을 물리쳤다는 말이 나왔죠.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이 새치혀를 꺼냈습니다. 장관 들어가세요.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새치혀를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 출신 서희 선생, 서새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희 선생의 서새치의 정신을 이렇게 또 표명하는. 그러니까 추 장관이 했던 새치여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부메랑처럼 공격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했길래 궤변의 새치여 이런 말까지 들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장관이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헤쳐나오고 있고 그냥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또 당대표여서 미안했고 기자들한테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운영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지켜보니까요. 이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 국민의힘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추 장관 아들 군대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재탕, 삼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끄럽게만 했지 제대로 푼 의혹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나무라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오늘은 추 장관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죠.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요. 추 장관은 당대표 시절 지난 2017년 1월 3일이죠. 충남 논산의 한 주유소에서 5만 원어치를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보시는 것처럼 14만 원을 결제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당시 추미애 의원실은 의원 간담회용으로 돈을 썼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날이 마침 이제 아들 훈련소 수료식 날이었다던데 네. 아들을 보러 갔다가 이 근처에서 실제로 의원 간담회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추 장관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당시 대표는 같은 날 경기 파주에 있는 제1포병 여단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서 입교를 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인데 제가 아들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파주에서 논산까지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민생 국회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이른바 라임 사태. 오늘 뇌물을 받고 라임 측에 금융감독원 정보를 흘려준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을 줄이지 않고 다 선고했는데 이 피해자이기도 한 개그맨 김한석 씨의 녹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자들의 돈 1조 6천억 원의 지급 중단을 선언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 이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상황을 라임 측에 알려줬고 그 대가로 고교동창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700여만 원어치 향응을 받았습니다. 또 동생을 김 회장 회사에 취업시키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하신 거 맞습니까? 라임 투자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법원은 오늘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6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은 김 전 행정관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이었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전직 증권사 간부가 한 피해자에게 라임 문제를 막아주는 청와대 관계자가 있다는 말을 했고 여기에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김 전 행정관이었던 겁니다. 또 이 대화를 녹취한 투자 피해자는 라임 펀드로 8억 원의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녹취록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공개하기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회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저인망 수사에서 발견된 비리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 채용 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서 구속됐던 조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조 씨가 지원자 2명에게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걸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챙겨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지원자들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걸 인정하면서도 당시 채용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저인망 수사를 통해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동생 수발을 들고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내에서도 기금운용부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습니다. 이곳 직원 4명이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돈 90조 원을 담당했다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관리했을지 우려가 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4명.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 투자를 맡았던 간부급 직원 1명과 후임 직원 3명입니다. 대체 투자실에는 직원 60여 명이 근무 중인데 운영하는 기금 규모는 90조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팀 소속인 이들은 집에 모여 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1명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대마 흡입 사실이 드러났고 공단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마를 했다. 그때 너 혼자 했느냐? 누구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정말이.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고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도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단은 이들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들을 업무 배제하였고 사법당국에 고발, 해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공단이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 3명이 기밀 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되는가 하면 직원 110여 명이 해외 위탁 운용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연수를 다녀오는 등 기강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후 7달 동안 리더십 공백을 겪다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가 새 이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대마초의 환각 효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환각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구속됐는데 사고 직전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포르쉐 SUV 차량. 비틀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더니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갑니다. 결국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대마를 피운 뒤 환각에 빠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2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은 운전자는 뒤늦게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을까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가운데 포르쉐에 받쳐 수십 미터 앞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고 좌회전을 하던 중 뒤쪽에서 비스듬하게 부딪히면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전달돼 소중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도 안전모도 잡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총기 나가고 운전자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2차 총기 사태거든요. 경찰은 구속된 운전자와 대마를 건넨 동승자를 상대로 대마 유입 경로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아이들끼리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난 사건에 10살 형도 8살 동생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엄마도 문제지만 모든 걸 다시 점검해봐야겠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가 전날부터 집에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현장에 있던 소방관에게 전날부터 집을 비웠다고 말했고 경찰에도 볼 일이 있어 지인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틀을 지내다 사고가 난 겁니다. 아이들은 평소에도 주로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지난달 도시락이나 소시지, 우유 등 아동급식 카드로 살 수 있는 10,000원 안팎의 물건을 사갔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평소 아이들은 활발한 모습이었지만 아파 보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애가 갑자기 배를 이렇게 잡고 웅크려 앉아있더라고요, 구석에. 큰 애가 아까부터 계속 아파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었고. 기초수급 생활자인 엄마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자활 근로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지난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8월달에 10몇만 원밖에 안 돼. 이건 이제 날짜로 치면 이게 겨우 한 3, 4일?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업무가 잠시 중단된 게 8월 25일이거든요. 8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일을 얼마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엄마에게 긴급 돌봄을 지속적으로 권유했지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돌봄 권유는 계속 해왔고요. SNS로 여러 차례 나갔고요. 가정통신문으로도 계속해서 나갔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셔서 권유를 하셨고요. 경찰은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 정황을 살펴본 뒤 방임 혐의로 수사할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달 초 태풍에 젖은 택배들이 아직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였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객들은 연락도 못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어머니에게 보낼 고혈압 약을 주문한 정모 씨. 2주가 지나도록 약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택배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어떠한 전화도 없었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약을 다시 사려면 수십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영양제 선거까지 하면 한 30만 원 넘어갈걸요. 정 씨가 주문한 택배는 태풍 때 쏟아진 비에 젖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택배만 100개가 넘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물류센터에서 물건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태풍이 오는데도 방수포 하나만 씌워놨다는 겁니다. 옆에 보면 창고가 있거든요. 굳이 비 맞게 놔둘 필요가 없고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저렇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지연 과정을 설명할 책임도 떠안았습니다. 아니, 업체에서는 그쪽 배송 완료라고 돼 있다고 이쪽 번호로 전화하시라 하던데요. 기사분하고 네네.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네네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택배 회사는 물건을 배송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물건들 확인해서 재포장하고 고객도 다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 약관에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내면 택배 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상가나 백화점도 예전보다 훨씬 경기가 좋아 명절 기분을 한층 더하게 했습니다. 시대별로 추석 선물 변해왔죠. 1960년대 최고 인기 선물은 설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추석에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이 몸에 좋다고 샀는데 사실은 내가 알던 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다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크릴오일, 타트체리, ABC 주스. 최근 건강에 좋다며 인기 있는 것들인데 건강기능식품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최근 식약처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통증에 탁월하다, 뱃살 빼는 데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대 광고한 이는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건강식품, 이 건강기능식품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제품, 명확하게는 일반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적용을 받죠. 건강기능식품은 동물시험, 또 인체 적용시험 등 기능성 검사, 부작용은 없는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 식약처 인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똑같이 홍삼을 원료로 해도 인체에 도움이 될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 인증을 받은 건 건강기능식품, 성분이 적게 들어간 액상차나 캔디는 일반식품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라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의약품은 이 치료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라서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문구를 씁니다. 무엇보다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섭취량과 복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많은 분이 바랍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잦은 열차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무려 2조 원을 들여 시작한 열차 제어 시스템 국산화 사업. 그런데 첫 삽을 뜨자마자 입찰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은 입찰 당시 심사위원과 선정된 업체 간에 어두운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 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입찰 심사는 지난 4월 22일 국가철도공단 인근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루 동안 3개 구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국가철도공단 직원을 포함한 4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결과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신호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단 평가 항목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반 평가 항목에서 업체마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찰은 점수 차이의 근거가 무엇인지, 철도업계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심사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전 물밑 작업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챔피언이라고 해요. 분들이 이제 병인이고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이 못하는 영업들을 굉장히 잘 하세요. 경찰은 또 블라인드 심사 취지에 맞게 업체들의 서류가 제출됐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자사가 지닌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가철도공단 측은 평가 당일 새벽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선정된다며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하지만 선정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의 조치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 업체는 지난 1월 또 다른 입찰의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각돼 박탈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이 사업을 따낸 겁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LTE 기반의 KTX 동대구 부산 간 철도 통합 무선망 설치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약 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 사업입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판명되면서 지난 3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우선 협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3개월 뒤 또 다른 열차 제어 시스템 국산화 사업 입찰에 참가해 사업권을 따낸 겁니다. 업계에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된 업체에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국가철도공단은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소송 결과를 기다려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수처나 국가기관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고요. 1심 결과가 안 되면서 불구하고 더 기다려준 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다. 이 정도. 국가철도공단은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서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동자 업체들은
경찰은 공단의 징계 절차 진행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요즘 내 아이가 원격 수업을 잘 받고 있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해보면 아이 혼자서 집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컴퓨터 오류로 끊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보조학습 교사가 새로운 아르바이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수민 씨가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 대신 화상교육 앱을 실행하고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게끔 도와줍니다. 수업 도중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기도 합니다. 김 씨는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전형적인 가정교사가 아닌 원격 수업을 도와주는 보조교사입니다. 아이가 이제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지도해주고 조금 집중력을 잃는다 싶으면 다시 화면에 있는 선생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자기기에 서투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보조학습 교사가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로 뜨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은 맞벌이 부부들이 주요 고객들입니다.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랑 계속 과제를 수행을 한다든지 대화를 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조교사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정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수업 요청이 오면은 선생님들 지원자 수도 굉장히 2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아이들도 수업 진행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좀 더 집중을 잘하고 코로나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직업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 이제는 이런 직사각형뿐 아니라 접고 둘둘 말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전 세계 제조사들이 형태를 바꾸는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접고 돌리고 돌돌 말고 달라진 스마트폰 사용법입니다. 전면 스크린을 가로로 돌리자 또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의 측면을 잡아당기자 말려있던 화면이 펼쳐집니다. LG전자가 하반기 내놓을 윙폰과 내년에 선보일 롤러블 폰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처음 폴더블 폰 생산에 포문을 열었던 삼성전자도 후속작인 갤럭시 Z 폴드 2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화면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두 번째 버전이 나와서 오늘부터 전 세계에 출시됐습니다. 2007년부터 스마트폰 하면 늘 막대형 화면이었는데 휴대전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제조사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기 형태를 만드는 이른바 폼팩터 경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 소비자가 정말 조금의 디테일이라도 나를 더 편하게 했구나라고 느끼게. 국내 기업뿐 아니라 화웨이와 모토로라 등도 접는 형태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완성도. 화면을 말거나 접는 휴대전화의 약점으로 꼽히는 두께와 무게, 유연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번째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모델이었던 여성이 20년 전 테니스 대회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쟁자 바이든도 성폭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1997년 24살의 모델이던 도리스는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couldn't get him to let go. I've always described this as like it felt like an octopus was hugging onto me. 추행이 있었다는 곳은 9월 5일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의 VIP 박스. 당시 함께 있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 곳곳을 더듬었다는 겁니다. I feel sick, violated. it makes me sick.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가족들 피해가 우려돼 참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대가 된 딸들에게 원치 않으면 누구도 함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억지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 직전 적나라한 응답패슬 음성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고 It's like a magnet. You just right on your way. And when you're a star, they let you do it. You can do anything. 대통령이 된 뒤에도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추행을 폭로한 여성은 모두 26명. 이 가운데 최소 12명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쟁자 바이든도 지난 1993년 자신의 사무실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이 대선 주자들의 성추행 구설은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 백인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견에게 흑인 남성을 물라고 명령해서 다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흑인 남성이 곧바로 무릎을 꿇고 체포에 순응했지만 백인 경찰은 경찰견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에 물린 남성은 그만두라고 울부짖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경찰견을 칭찬합니다. 약 1분간 경찰견에게 다리를 물린 흑인 남성은 다리 두 군데가 10cm 이상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고 수술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은 과잉 진압을 인정했고 검찰 역시 피어스 경관을 2급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In this case, we also needed to see if there was any lawful means by which the force could be used. 체포 규정에는 경찰 명령을 무시하거나 위협 행위가 있어야 경찰견을 동원할 수 있지만 흑인 남성이 체포에 순순히 응했는데도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해당 경찰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5년형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미 언론들은 경찰견 동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을 체포할 때는 쉽게 경찰견이 동원된다며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安倍総理のこの首脳外交というのは本当に私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そうしたことは私はできない。 스가 일본 신임 총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기꺼이 돕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와의 친분을 살려 외교 특사 등의 형태로 협력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퇴임 뒤 북한 특사로 활동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자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일했던 외상도 유임시켰습니다. 最大派閥の細田派が、なんだかんだ言ってやっぱり支えるでしょうから、そういう点では、そうですね、ある程度の影響力は残る。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아베 내각에 등을 돌렸던 국민들은 스가 내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 중인 74%의 지지율은 1980년대 이후 내각 출범 당시 지지율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아베 내각 계승과 절반 이상의 강요 유임을 스가 정권 지지 이유로 꼽은 일본인들이 많아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100패 공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00패는 프로야구에서 나온 적 없는 불명예 기록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한화의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한화의 승률은 2할 8푼입니다. 10번 싸워서 3번 또 채 이기지 못한 건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시즌이 끝날 때쯤엔 무려 104패를 기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100패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를 앞둔 훈련 때부터 선수단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말없이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올 시즌 하나는 21세기 산미 슈퍼스타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1985년 산미의 18연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등 무기력한 양상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연패를 당하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잠을 못 이룬다. 또다시 내일은 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프로야구 최다패 기록은 2002년 롯데가 세운 97패입니다. 당시 팬들의 외면에 사직구장은 거의 무관중 상태였고 야구장에선 공을 차거나 자전거를 타는 광경까지 나왔습니다. 올 시즌 하나가 반등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치면 첫 100패 기록이 불가피해집니다. 남은 35경기에서 13번 이상 승리해야 99패로 간신히 100패를 면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승률이 3할 7푼 1, 2 이상이 돼야 합니다. 10번 싸워서 4번 정도는 이겨야 하는 겁니다. 현재 하나와 키움의 6회가 진행 중인데요. 하나가 3회 초 노수광의 안타로 선취점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맘때 피어나는 해바라기가 고개를 활짝 들어서 가을볕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의 해바라기 밭인데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지만 사진으로나마 잠시 가을 풍광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완연한 초가을입니다. 주말 내내 맑은 하늘 함께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가서 한층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더 크게 나는 만큼 면역력 관리 잘하시고 독감 주사도 미리 맞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는 15도로 출발해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쯤 내려가고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지리산 부근은 내일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주말 산행 계획에 참고하시고요. 보온성 있는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것에 대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갈등 관계라 작심 감사를 벌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야당은 대놓고 응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으면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재형 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감사원 업무는 어떤 당색에도 치우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검은 것을 검다고 잘못만 가려내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극히 일반적인 감사였다며 정치적 해석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당연한 일이 주목을 받는 건 요즘 다른 권력기관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그 할 일을 하는 게 특별하지 않은 나라.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